여러분의 그 고통과 슬픔을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러 희생되신 우리 동포분들과 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といった複合的な危機に直面をしています。G7 は国際社会の重要な課題に効果的に対応し、 네, 토요일 뉴스탑10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중인데요. 잠시 후부터 과연 G7이라는 국제 리더들과 우리나라가 과연 미래의 질서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의 격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 지원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본의 히로시마 장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모습이죠? 네. 지금 이 G7 정상들이 함께 히로시마 이 추모공원에 지금 이제 참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보이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보입니다만 이번 G7 정상회의의 경우에는 EU에서 집행위원장과 이 상임의장이 함께 참석한 모습이 상당히 좀 이채롭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정상 숫자가 7명이 아니라 좀 더 있군요. 그렇습니다.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과 이 샤를 미셀 EU 상임의장이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 9분이 지금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의 경우에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빠진 대신 네. EU에서 이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이 함께 참석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 강대국들, G7국들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장소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도시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바로 1945년 원자폭탄이 개발된 이후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사용된 도시이고 일본인 그리고 우리 제일 한국인을 포함해서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라고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의 이제 지역구에서 저런 G7이라는 굉장히 이제 큰 국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히로시마의 경우에는 이제 원폭이 가장 먼저 투하된 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핵에 대한 핵무기에 대한 가장 피해를 가장 이 절절히 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G7 정상들이 모여서 다시는 이런 이 핵무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기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을 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미국은 공격을 했던 곳이고 일본은 원자폭탄에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 두 정상이 같은 곳에서 평화공원에 헌화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만 보면 과거의 악연을 딛고 앞으로 새로운 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원폭을 투하했던 미국과 원폭의 피해를 당했던 일본이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세계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이제 저렇게 정상회의를 다자회의를 열게 되면 그 도시의 명소 같은 곳을 이제 정상을 데리고 가서 관광도 시키고 같이 둘러보면서 환담하는 장면이 있는데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일본의 신사를 방문한 장면까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인 피해자 위령탑 결국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같이 참배합니다. 어제는 그 피해자 유족과 그 희생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레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사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이 위령비 참배가 처음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송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 늦었다,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 희생자들을 위로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1945년 광복 이후에 78년 만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위령탑 참배를 내일 하게 되고 또 어제는 희생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김정일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 기억을 못했던 곳이었던 건가 보죠? 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원폭 희생자들도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위령비도 이제 참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방문을 꺼려하고 이제 만나는 거를 좀 힘들어했던 이유는 사실 네. 이 히로시마의 독특한 위치 때문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자칫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가 일본의 피해자성을 좀 부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동안 자제를 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다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히로시마에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희생자들도 만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히로시마 정상회담 사실은 이제 G7 회의가 열리고 있고 우리는 이제 G7 회원국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이제 참가 자격을 얻어서 방문을 하게 된 건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질서를 그리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G7 회의 때 보면 러시아를 규탄하고 겨냥한 발언들이 유독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에 EU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이 함께 참석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에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이 국제사회가 이 러시아를 규탄함으로써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이게 새로운 상대 국가의 어떤 영토를 침범하는 이런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G7 정상들이 이 뜻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큰 세계 대전은 20세기에 두 차례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거대한 전쟁은 없고 국지전 성격이 강했습니다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시작한 이 전쟁이 국제 전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수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력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